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대중과 반대로 가라, 시장의 격언을 되새긴다, 탐욕의 개미들은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 조정장이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많은 개미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는 3달 가까이 조정에 접어든 종목들도 있기도 한데요. 그런 종목들에 물려있는 개미들은 참으로 표정이 어둡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지난 6월에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 시장의 진리를 되새긴다. 자, 예나 지금이나 시장의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대중과 반대로 가라, 이 말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고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대중인데 어떻게 또 반대로 가는가, 이런 모순에 처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일반 대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수많은 시장의 구루들이 대중과 반대로 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대중과 반대로 매매하라, 이런 이야기를 피력한 적이 있고요. 자, 워렌 버핏은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를 조심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매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존 템플턴 경도 비관론이 팽배할 때 투자하라, 대중과 반대로 행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자, 피터 린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 투자자들은 대중의 일부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대중에서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그들과 다른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야만 우리도 부를 쌓고 투자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반대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시점에서는 대중과 동행을 하면서 부를 누리고, 자, 대중이 탐욕을 부릴 때를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 또한 대중의 일부이고 내가 곧 대중인데, 자, 어떻게 대중이 탐욕을 부리는지 알 수 있을까? 자, 내가 욕심을 부려서 과감히 투자한다면 그때가 꼭지고 그때부터 하락을 시작하는 경험, 자,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 나는 대중이기 때문에. 자, 내가 욕심을 부리는 순간 주가가 하락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막상 내가 또 과감하게 투자하면은 하락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주식 사면은 꼭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곧 인간 지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한번 참고해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대중의 탐욕을 가늠할 만한 지표, 대표적으로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있는데, 신용융자 잔고 지금 차상 최대치로 올랐다가 소폭 감소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대중들은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자, 좀 더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과감히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을 살펴보면은 대중이 단기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침착하게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파악하느냐? 사실 HTS 가서 검색 한 번만 해보면 나오기도 하지만, 자, 뉴스 기사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문만 매일 꾸준히 읽어준다면 이런 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뉴스 기사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9월 중순 이후에 조정이 시작됐는데요. 그 이후에 기관과 개미의 포지션이 완전하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9월 중순 이후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조정장이 오나 기관 곧버스에 베팅하고 있다. 자, 하락하면은 2배로 버는 상품에 베팅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변동성 장세 속의 조정 국면이다. 자, 곧버스에 베팅하는 기간이다. 여전히 9월 28일까지도 곧버스에 베팅을 했답니다. 자, 하락장에 베팅하는 금투업계, 그러면서 지금 10월 30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하락장에 베팅하는 금투업계, 자, 언제 하락했냐? 10월 30일 이전에 10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하락장에 베팅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곧버스
인버스 상품을 대거 매입했다는 것이죠. 자, 10월 30일 이날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한 1, 2주 동안 계속해서 하락에 베팅했다는 말입니다. 자, 700선 깨진 코스피 인버스 ETF는 방긋 웃고 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관들이 인버스 ETF를 대거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10월 하락장 상승에 베팅한 개미들, 자, 레버리지 ETF 가장 많이 샀다. 자, 10월 하락장인데 개미들은 레버리지 ETF를 가장 많이 샀답니다. 상승에 베팅했다는 거죠. 2배 상승한 상품에 베팅했는데 자, 하락을 했으니까 손실은 2배로 났을 겁니다. 지수 하락폭보다 더 큰 손실을 냈다는 거죠. 코스피 전망 좋다고 증권사들 말하더니 알고 보니까 고버스에 베팅했더라. 10월 2일 날 나온 뉴스 기사고요. 추석 전에 반짝 반등을 할 때 기관은 인버스 하락에 베팅했는데 개미들은 레버리지 상품에 베팅하면서 상승에 베팅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한 달 넘게 지난 시점에 와보니까 누가 옳았는지 그것이 판단될 겁니다. 자, 개미들 여전히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인버스 팔고 레버리지 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10월 2일 뉴스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10월 2일 날 나왔다고 해가지고 10월 2일 날 당장 이렇게 베팅을 한 게 아니라 자, 10월 28일 기준이고요. 10월 달 내내 개미들은 레버리지 상품을 대거 샀다는 겁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비롯해서 지금 레버리지 상품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개미들이 많이 베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10월 달에 하락하니까 레버리지 많이 샀는데 지수는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개미들 피를 말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수 한번 살펴보면은 자,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포지션이 달랐나? 자, 여기 노란 게 개미들이고 빨간 게 기관들입니다. 9월 중순 이후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 개미들은 하락하니까 다시 반등을 생각하면서 레버리지를 샀고, 자, 기관들은 인버스와 곱버스를 사가지고 계속 하락에 베팅을 했다는 겁니다. 반등할 때 개미들은 다시 인버스와 곱버스를 샀습니다. 왜? 자, 잠시 반등할 줄 알고 이렇게 하락을 노렸다는 거죠. 또 기관들은 잠시 레버리지 상품을 사가지고 끌어올리고 나서 다시 또 하락을 할 때 인버스와 곱버스를 사고, 개미들은 지금 레버리지를 계속 사고 있다는 겁니다. 반등을 계속 노렸다는 거죠. 물론 지금부터 또 반등을 하면 개미들은 뭘 살까요? 개미들은 또다시 인버스, 곱버스를 사고 레버리지를 내다 팔기 시작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마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크게 하락할 때 기관들 인버스, 곱버스 샀고 개미들 레버리지 샀고, 자, 반등 나왔을 때는 오히려 또 기관들이 레버리지 샀고, 자, 개미들 인버스, 곱버스 샀고, 자, 하락할 때 개미들 지금 레버리지 많이 샀다고 뉴스 기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있느냐? HTS나 뭐 모바일 MTS 가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날짜를 입력하면은 자, 개인, 외국인, 기관, 자, 어떤 종목을 많이 샀고 어떤 종목을 팔았나 이거 알 수 있는데요. 자, 제가 기간별로 나눠 가지고 뭐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다 설명을 했고, 자,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 반 동안 자, 개인들이 많이 판 것, 많이 산 것, 뭐 있느냐? 지수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동안 레버리지 상품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한 달 반 동안 가장 많이 산 것 삼성전자, 현대차, 빅히트, 셀트리온, 카카오인데, 자, 주식, 자, 수익률 어떤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 LG화학, SDI, 포스코, 기아차, KB금융, 롯데케미칼, 자, 이것들은 지금 한 달 반 동안 자, 수익률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어느 게 성과가 더 좋은가? 아니면 좀 더 직접적으로 기관들이 많이 산 거, 바로 포스코, SK하이닉스, 코덱스 인벅스, 기아차, 롯데케미칼, 신한지주 뭐 이렇게 많이 샀답니다. 반대로 많이 판 거는 삼성전자, LG화학, 네이버, 현대차, 레버리지, LG전자, 글로비스 뭐 이런 것들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개미들이 많이 판 거, 자, 기관들이 많이 샀다는 거죠. 자, 반대로 기관들이 많이 판 거, 개미들이 많이 샀다는 거죠. 중복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수익률은 서로 반대로 엇갈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나는 개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내가 탐욕을 부리는 순간 그 순간이 고점일 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미들의 포지션은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개미들의 포지션이 어떤지, 판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봐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미들은 대체로 시장에 돈을 대주는 물주의 역할을 합니다. 돈을 쓸어 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중과 함께 가야 할 시기도 있다는 점은 항상 명심하십시오. 자, 개미들이 돈 싸들고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돈을 그냥 호공에 뿌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개미들이 계속해서 돈을 싸들고 와서 어느 정도 지수, 가격을 끌어올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탐욕의 얼굴로 바뀌는 순간, 변하는 순간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주위에 주식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얼굴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 물론 본인의 얼굴 표정일 수도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좋고 갑자기 씀씀이가 좋아진다면은 서서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반대로 요즘처럼 얼굴 표정이 좋지 않고 말수가 적어졌다. 자, 나와 주식 이야기하는 거를 꺼려한다. 자, 그것은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자, 요즘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고 예전에는 주식 이야기 잘 하다가도 요즘에는 일부러 회피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